응급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복지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및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35세 이상 산모 그리고 쌍둥이 등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중증 권역 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구축하고 전원 전담팀 진료 협력 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했지만 과중한 업무 강도 그리고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등으로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하고 분만 기관 간의 연계, 이송 미비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미수용과 수용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60일 이내에 이송 전원 체계를 즉각 정비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는 모자의료 체계 재편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 사망비를 최저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0일 이내에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분만병원과 권역 모자센터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고위험 응급 분만 발생 시에는 해당 권역센터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또 진료 협력 체계가 없는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는 올해 7월까지 조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119 출동 시 임신부가 다니던 분만병원으로 우선 이송하여 의사가 상태를 판단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모자의료 전담팀과 119가 협력하여 권역 및 전국 단위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병원 간 전원에도 119 구급차를 지원하고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도 연계하겠습니다. 의사가 탑승하는 닥터 헬기를 우선 활용토록 하여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다 더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에 전담 상황팀의 전원 전담팀의 상황 요원을 증원해서 동시에 여러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모자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통해서 기존의 전화 문의 방식을 시스템 동시 요청 방식으로 개선해서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인력 규제도 완화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합니다. 야간 휴일 등 의료 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에 분만병원의 전문의를 활용한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 주수, 미숙아의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서 모자의료센터에 추가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상반기까지의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서울에만 2개소가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국 중심의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즉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센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증 권역 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진료 역량과 실적에 따라서 단계를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센터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해서 역할 수행 여부에 따라 재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의 시니어 의사 채용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의 상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성과 기반 보상도 비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운영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분만 등 필수 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 사고 시에 최대 17억까지 보장하는 고액 배상 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해왔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그 대상을 응급의료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대상을 산모 사망뿐만 아니라 산모의 중증 장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분만, 응급 등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나 형사 기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개선된 수사 절차를 현장에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이송 체계입니다. 올해 호남권에서 실시 중인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의 4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하루 평균 체중증 환자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건수를 증가하는 등 미수용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 이송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이송 체계 혁신을 하겠습니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응급의료법 개정도 9월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개편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심근경색증,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 치료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뭘 하려고 응급의료법을 개정해요? 좀 전반적인 개정인데요.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이송 전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도 강화해서 명칭도 좀 변경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국가의 제도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소위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이렇게 조례 이렇게 순서가 위계가 있는 거죠, 위계가. 그런데 모든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시행령도 법령의 일부죠. 이게 지금 요즘은 다 입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긴 한데 지금 국회 상황이 무슨 법 하나 만들려면 그 몇 달씩 막 심하면 몇 년씩 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수천 건 넘을 텐데 그거 다 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법제처가 언제 한번 각 정부 기관들에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법무부가 해도 되고 법제처가 해도 되는데 법제처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부담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헌법에 돼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제도를 설계하거나 간접적으로 부담이 좀 된다든지 이런 거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으로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의료가 국민들의 의료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이 금지를 하거나 그 법에 반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해도 돼요. 근데 그걸 다 요즘은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런 걸 수 있는데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공무원들이 법률과 상식에 또는 헌법과 상식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하면 고의로 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다 면책되거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툭 하면 무슨 직권남용이니 뭘 어쩌고 그냥 감사에 수사에 처벌을 하고 문책하고 이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 정부 부처에 다 퍼져 있어요. 다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실제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정부들도 조례로 해도 될 일을 다 그냥 법으로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사회 발전이 됩니까? 원래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행정의 일반 논리잖아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정 권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경색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이야 법무부나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걸 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제도적으로라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소위 이때까지는 적극 행정 안 한다고 적극 행정을 어떻게든지 하게 하려고 온갖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에 없던 일만 하면 툭 하면 뭔 죄 된다고 걸어가지고 수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요? 일 안 하는 게 능사죠. 일 안 하고 줄 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 낸 공직자들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감사하니 직권남용이라 그러고 일만 시키면 직권남용이래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라도 좀 벗어나기로 하고, 하여튼 내가 이거 뭐 복지부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건데, 하여튼 입법이 너무 많아요. 그 한번 법률 만들면 그렇게 어렵고 또 바꿀래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다 법으로 해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시행령이나 아니면 업무 지침이나, 옛날엔 다 업무 지침으로 했어요. 요즘 법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것 같으면 다 무슨 그냥 각 부처의 장관 지침이나 아니면 뭐 시행 지침이나 이런 걸로 했죠.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면 아예 시행령이든 각 부 규칙이든 이런 걸로 하세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역량 소모예요. 그리고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제 다른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느려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 국회에 매달려가지고 일단 입법으로 방침을 정하면 국회가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하잖아요. 국회에 지금 쌓여있는 법안이 저랬더니 몇 개인데 아마 우리가 기획하는 바대로 계획이나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그걸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입법으로 다 처리하고 지금 현재 국회가 현재의 모습을 계속 유지 안 하면 일 못합니다. 수없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언제 하겠어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